자, 진도 나가 있습니다. 가상금 27조까지요. 자, 여러분 가상금은 반드시 납세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가상금. 자, 여러분 가상금은 무슨 성격을 띠고 있다? 연체료 성격을 띠고 있죠. 그런데 가상금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첫째, 일반 가상금과 그래서 법에는 일반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냥 가상금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일반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중가상금이 있죠. 이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이란 말을 제가 붙인 거고요. 법에는 일반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상금은 무조건 체납액에 대해서 몇 프로다, 여러분? 3%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무조건 날짜에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안 냈다. 그럼 몇 프로가 된다고요? 3%. 근데 시험에는요, 이걸 잘 물어봐요. 시험에 나오면 얘보다는 얘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가상금은 무조건이 아니라 뭐다 그랬죠, 여러분? 조건부 중첩적 규정이다 그랬죠, 여러분? 그죠? 조건부 뭐다고요? 중첩적 규정이다. 중첩적이라는 건 뭘 말한다, 여러분? 중복해서 적용하는 걸 말하는 거죠. 선택적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 근데 이거는 선택적 규정이 아니라 뭐다? 중첩적 규정이다. 그러니까 가상금에다가 조건을 충족하면 어떡하라? 더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조건을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조건이 여러분이 일단 첫 번째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죠. 자, 이 조건은 체납액이 자, 여러분 여기서 체납액은 뭐를 말하는 거죠? 납부가 연체된 세액을 말하는 거예요. 응? 납부가 연체된 세액. 그래서 우리 가상 아까 연체료라고 그랬죠? 그래서 납부가 연체된 세액. 이때 이 체납액이 지방세는 얼마 이상이고요, 여러분? 30만 원 이상일 때가 조건이에요. 그러면 국세는 100만 원 이상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체납액이 지방세는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이상일 때에 중가상금을 때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시험에는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미만이면, 이 기준 금액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요, 법에는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중가상금이 3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출전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평소에 공부할 때는 이상일 때 적용한다라고 해놓고 뭐가 나오면 미만이 나오면 적용하지 않는다. 시험에 항상 대비하면서 공부합시다. 자,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잘 보세요. 정확히 압시다. 체납액에 대해서 1000분의 10이죠. 1000분의 10이니까 100분율로 환산하면 몇 프로 여러분? 1.2%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할 때는 몇 프로 기억하고 있다가 1.2%로 공부하고 있다가 법에서는 1000분율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000분의 10이. 그럼 왜 100분율을 표시 안 하고 1000분율을 표현하냐? 숫자가 100분율을 표현하면 여기가 소수점이 나와버리죠. 100분의 1.2가 되잖아. 법률적 표현은 소수점 표기나 외래어 표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점 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한가? 1000. 그러니까 1000분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10이야. 1000분의 1.2 찍으면 큰일 나는가? 사소한 거 갖고 틀리지 말자고. 자, 중간상금은 여기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연체 일수다, 월수다. 월수야, 월수. 일수가 아니라 우리 아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수야, 월수야. 일수. 요런 거 구분하라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연체 월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책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27쪽 맨 밑에. 자, 그럼 27쪽 맨 밑에 보시면은 중가상금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예. 자, 1번, 동그라미 1번.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었을 때는 밑줄. 자, 들어갑시다. 밑줄 쳐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쳐져 있죠? 예, 신기하죠?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밑줄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밑줄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이걸 우리는 간단히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연체 월수. 월 단위로 세라는 얘기야. 월 단위. 체납된 국세 얼마 여러분? 1000분의 12. 몇 프로? 1.2%죠. 를 어디다가 일반 가산금에 더해 징수한다 그랬죠. 그렇죠? 찾으셨나요? 예. 다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아주 중요한 말 나오네요. 또 이 경우 중과상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징수기간은 자 밑줄 뭘로?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요거 잡으셔야죠. 60개월을 한도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60개월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 소멸시효 기간 5년에서 나온 겁니다. 5년 소멸시효 기간 5년.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 5년이니까 5년 곱하기 12 하니까 몇 개월 나온가? 60개월 나온 거다. 그 얘기예요. 어디서 나온 건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 요 60개월은 소멸시효 기간 5년에서 나왔다. 근데 그 밑에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말이 또 있네요. 이때 2번 체납된 국세의 밑줄 고지서별 세목별 요걸 따질 때 요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이다라고 할 때는 고지서별로. 근데 고지서에 2개 이상의 세목이 적혀 있다. 그러면 뭘로? 세목별로 기준한다. 체킹. 고지서별 세목별로 밑줄.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지금. 고지서 장당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 장당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여러분.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자 7월 31일까지 내라고 됐어요. 근데 재산세를 보니까 재산세 25만 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5만 원.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20만 원. 그래서 고지서에 얼마 나왔냐면은 얼마야? 50만 원. 자, 그런데 얘를 언제 냈나 봤더니 여러분 9월 10일 날 냈대요. 자, 가산금 얼마예요? 어려워? 가산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가산금을 내야 할 금액 얼마예요? 없죠? 왜 없어? 재날짜 안 냈는데 가산금 왜 없어? 옹알이 하기 없기. 가산금 얼마예요, 여러분? 15,000원이에요. 가산금 얼마다고요? 15,000원이다고요. 응? 왜? 아는 또 뭐 이제 와서 아야. 이미 마킹은 했는데. 9월 10일에 납부했죠? 제 날짜 못 냈죠? 그럼 당연히 뭐 부과돼요? 가산금 부과되죠? 제 날짜 안 냈으니까 무조건 몇 프로예요? 3%죠? 그럼 안 낸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50만 원이죠? 50만 원 곱하기 몇 프로예요? 3%. 얼마? 15,000원이죠? 자 이제 중과상금 따집시다. 중과상금 부과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중과상금 부과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자 봐요. 지금 제가 이 사례를 든 이유는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뭐라고 해서 중과상금을 따질 때는 뭘로? 세목별로 따지라고요. 세목. 그럼 세목별로 지금 30만 원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어? 3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 따질 때는 뭘로 따지라고 여러분? 세목별로 하나하나씩 따지라고. 그러면 세목별로 따져서 30만 원 이상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뭐는 없다? 그러나 가산금이 있다 없다? 가산금이 있잖아. 제 날짜 안 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가산금 몇 프로 여러분? 3%죠. 그래서 15,000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가산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적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지금 제가 요 사례를 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요거를 이해하시는지 못하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산점 얼마만 부과돼요? 15,000원. 그래서 이 사람 얼마 내셔야 돼요? 얼마 내야 돼요? 9월 10일 날 낼 때 51만 5천원 내야 된다고. 이거 15,000원 맞죠? 3, 5, 15 자릿수 맞죠? 네. 이해가 안 되면 계산기 꺼내세요. 세법 시간에 계산기 갖고 다니세요. 또 핸드폰 꺼내기만 해봐 아주 그냥. 여러분 계산기 준비 다 되셨나요? 계산기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쌀집 계산기 갖고 오셔야죠. 쌀집 계산기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쌀집 계산 요거를 좀 얘기했나요? 한 번 안 했나? 계산기 얘기 제가.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잠깐 필요한 거니까 얘기할게요. 이거 아마 다른 사람들이 얘기 못 해줄까. 제일 한량한 세법이 해줘야지. 뭐 필요하다고요? 쌀집 계산기요. 쌀집 계산기가 뭐예요? 일반 계산기를 말합니다. 자판기 크고 그 숫자 크게 나오는 거 이따만하게. 포켓용이요. 조그만 거 사지 마. 자기 본인의 손가락 굵기를 생각해야지. 어? 손가락 이거 쿡쿡 누르면 맨날 에러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 쌀집 계산기 뭔지 아시죠? 큰 거 있잖아. 이거 좀 하나 사세요. 그래서 사실 때 만약에 준비하실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계산기 보면 앞에 써져 있어요. 반드시. 디지털. 7. 그럼 이거 뭐예요? 자, 계산기 갖고 계신 분 혹시 끊어보세요. 일반 계산기. 이 숫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 숫자. 계산기를 계산할 때 계산기 자리 숫자가 7자리까지밖에 계산 못한다는 얘기야. 7자리 사면 여러분 계산 못해요. 곱하기 하면 3, 4, 3자리, 4자리밖에 못해.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 자릿수를 큰 거. 가능하면 뭐 11자리라든지 최소한 9자리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새로 구입하신다면 배터리하고 솔라하고 병용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새로 구입한다면 솔라까지 겸용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평소 공부하다가 고사장 가서 배터리 떨어지면 일 나는 거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2개 갖고 갑니다. 왜냐면 회계 전문가들은 다 계산기 다 계산 두들기는 거기 때문에 이 계산기 때문에 배터리가 없으면 게임 끝난 겁니다. 반 이상이 다 계산 문제인데. 그래서 보통 계산기를 여분용으로 하나 더 갖고 와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솔라가 되는 거면 괜찮고 아니면 배터리면 그냥 시험 보기 전날 한번 가르쳐 갖고요. 불상사 없게 하고요. 그때 어떤 분이 저는 계산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요 쌀집 계산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 연산이 안 되죠. 그건 또 뭔데? 연산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 여보세요. 뭐 이렇게 곱하기 곱하기 플러스 가로 열고 묶고 뭐 이렇게 연산으로 계속 이어질 식 있잖아.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한 번 계산할 때마다 엔터 때리고 적고 또 계산하고 엔터 때리고 적고 또 그 적다가 옮기다가 하다 보면 에러가 난다고. 그래서 쌀집 계산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안 된다? 연산이 안 됩니다. 연산이. 그래서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쌀집 계산기를 잘 이용하시려면 펀션 키를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어려운 말 나온다. 펀션 키를 써야 돼요. 펀션 키는 여러분 다 아세요. 메모리 플러스, 메모리 마이너스, 메모리 클리어, 메모리 리멤버. 오예. 계산기 있죠, 여러분 이거? 어? 있어 이거 다. 모든 계산기는. 메모리 플러스, 메모리 마이너스, 메모리 클리어, 메모리 리멤버도 있단 말이야 다. 이걸 쓸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그게 뭔데 또? 이거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이거 쓰면은 연산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요거를 못 쓰면은 연산을 한 번 계산하고 적고 한 번 계산. 그럼 여러분 이래서 뭐 NPV 계산해라, IR 계산, IR 계산까지는 안 하죠. 내부 수익률. 그래서 여러분 쌀집 계산기 준비하셔서 한번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됐다면 제가 한번 계산하는 방법, 저 메모리 펀션키 사용하는 방법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학계론에서 하든지 뭐 어디 주요 과목에서 하겠지 뭐. 쌀집 계산기 쓸 줄 알았는데 반드시 펀션기에 쓸 줄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 쓰다가 시간 걸리고 예란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고 계산기 좀 갖고 다니시고 세법 시간에 이제 세법 시간에 계산기 좀 갖고 오세요. 자, 요거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럼 사례 바꿀게요. 자, 재산세가 50만 원이고요. 자, 지방교육세가 10만 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3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걔가 얼마입니까? 90만 원이죠? 자, 이 90만 원을 9월 10일 날 냈습니다. 자, 가산금 계산하십시오. 가산금 한번 계산해봐. 여러분 스스로 1번 드릴 테니까 시간 없어. 빨리. 가산금 얼마예요? 왜 27,000원이야? 자, 가산금 계산할게요. 얼마예요? 요 날을 언제 냈다고? 9월 10일 날 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 그러면 이날 제 날짜 냈으니까 못 냈으니까 무조건 뭐부터? 가산금. 그래서 여기 90만 원에 3% 했다. 그래서 27,000원 나온 거죠, 여러분?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27,000원 고르면 되죠? 아니지. 뭘 따져야 돼? 중과상금을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자료를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하고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감을 잡아야지, 여러분은 빨리. 뭔가 달라지는 게 있겠구나. 제가 고쳤잖아요, 자료를. 그럼 고쳤다는 건 뭔가 아까하고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걸 여러분 눈치채야 돼요. 그게 시험이야, 여러분. 그 센스가 필요해, 시험도. 아, 감 잡아자. 아, 이번에는 뭐 해보라구나. 중과상금을 해보란 얘기했구나. 그런 감이 와야죠. 중과상금 부과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부과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이죠. 세목별로 따져서 얼마 이상 나왔어? 30만 이상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30만 원 이상. 그럼 얘는 무슨 대상이란 얘기야? 중과상금 부과 대상이란 얘기야. 이걸 놓치고 이거 답안에서 이걸 딱 있죠. 그럼 중과상금 얼마? 90만 원 곱하기 1000분의 12, 1.2%죠? 자, 근데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일수, 월수. 그럼 몇 개월 연체됐어요? 어쩌면 좋냐. 하나, 둘, 셋도 이제 안 세지는구나. 4개 세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4개 세렸으면. 납부기한이 언제요? 근데 언제 냈어요? 그러면 8월 31일. 그 다음에 1개월이 언제요? 9월 30일. 그러면 이 연체된 월수는 몇 개예요? 1개월이야, 1개월. 에이, 집에 가자. 연체된 월수는 몇 개월이야? 1개월이잖아. 9월 달에는 1개월이 지나갔어? 안 지나갔어? 안 지나갔잖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1개월이 지나간 7월 말, 8월 말은 지나갔죠? 9월 말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연체된 월수는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죠. 1개월. 그럼 여기가 1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18,000원 나오나요? 969, 928. 18,000원. 맞죠? 자릿수? 네, 그러면 합은 얼마예요? 37,800원이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얼마로 대답해야 돼요? 37,800원을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출제는 답을 어떻게 만들어요? 2번에 27,000원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살짝 37,800원 끄집어넣죠. 그래서 출제는 반드시 답 앞에다 뭐 만들어 놓는다? 한정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여기 오다가 팍 파지게. 상고 20조, 어머 27,000원 나왔네 하고 다 찍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리 와. 그러면 그냥 답은 어디 있다?
함정 다음에 있다. 이게 출전이 문제 만드는 패턴입니다. 보기 지문을 만들 때 다 고를 때 아무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출전이. 정답 앞에 항상 뭘 깔아놓는다. 기본적으로 함정을 팝니다. 함정. 그래서 일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신 분은 요거 2번 찍게 만들죠. 반드시 이렇게 만듭니다. 출전이 문제 구성을 이렇게 해. 함정을 빠지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연체 월수 이해되십니까 이제? 네. 이해되셨죠? 월수로 계산한다는 거? 예. 그러면 조건 하나 바꿀게요. 자, 요거 바꿉시다. 8월 10일 날 납부했습니다. 조건 바꿀게요. 8월 10일 날 납부했습니다. 가상금 얼마입니까? 가상금 얼마요? 27,000원이에요? 왜? 중과상금은 없죠. 왜 없어요? 1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8월 10일 때는 가상금 27,000원만 됩니다. 간단한 계산형 문제 출제 가능하죠. 별표 3개 간단한 계산형 계산 문제 꼭 나오고 있어요. 매해. 교수님 거기에서 네. 세목별 30만 원. 예. 예. 지방교육세는 10만 원인데 예. 요거는 한데 실은 이 30만 원대 요건 그럼 따질 거냐 안 따지냐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30만. 일단은 요 재산세가 기본이 얼마 초과했으면 30만 때렸으면은 중과상금은 요것만 때리냐 합한 금액으로 따를 거냐 지금 그 얘기죠. 다 때립니다. 왜냐면 세목별 총액 금액이 얼마니까 30만 원 이상이 돼버리죠 총액이. 지금 요거 그러니까 요 30만 원은 요거는 30만 원 이하고 요거는 30만 원 요거는 걸리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 때리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3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뭐를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세목별을 따지는 거고요. 그래서 세목별 기준이 얼마 초과했으니까 30만 원 이상이죠. 그러면 납부를 안 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90만 원이죠. 그리고 중과상금은 90만 원 갖고 때려야죠. 중과상금을 때릴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때는 뭘로 따지는 거고요. 세목별로요. 세목별로. 그리고 중과상금 계산할 때 뭘 갖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총액 갖고 따질 수밖에 없죠. 요거는 중과상금을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 판단 문제죠. 체납액은 얼마 안 낸 거예요? 90만 원 안 낸 거죠. 90만 원. 그럼 여기서 체납액 만약에 조건이 바뀌면 여기서 체납액에서 30만 원 미만을 제외한다는 말이 나와야 되죠. 중과상금을 때릴 거예요, 말 거예요라고 판단할 때는 뭐만 가지고 따지고요? 세목별로만 판단하시고요. 세목별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과상금 때려요, 안 때려요? 때리죠. 그러면 대상은 80만 원 갖고 때린다, 90만 원 갖고 때린다. 90만 원 갖고 때려야죠. 납부를 안 한 금액이.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지금 질문은 상당히 좋은 질문이었죠. 자, 그래서 요걸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8월 10일. 이거는 중과상금 있다, 없다? 없다. 좀 정리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요걸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합시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요거 하나만 적으세요. 국세와 지방세 동일. 국세, 지방세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하나, 두 가지가 있었죠. 아까 국제거래에 대한 60%짜리는 어디에만 적용한다 여러분? 국세만 적용합니다. 이거는 국세. 지방세는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가 중과상금 조건이 다르죠. 예, 요거를 빼고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28쪽 정보통신망 전자신고했죠? 요거는 인터넷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29쪽 특수관계 봅시다. 특수관계. 요거 지난번 설명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예, 그래서 특수관계 확인하시고. 자, 세법은 특수관계 내 거래는 정상적 거래, 비정상적 거래. 비정상적 거래 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특수관계 내에서 제일 가까운 게 누구죠,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죠.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확인하시고요. 넘어가죠. 30쪽 갑니다. 납세의 성립 확정 소멸. 별표 3개. 자, 여기가 계속 반복적 출제되는 부분이죠. 계속적 반복적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뭐다, 여러분? 납세의 성립과 확정, 여기까지죠. 별표 3개. 여러분 일단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납세의 뭐? 성립과. 그 다음에 뭐? 확정과.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소멸. 자, 여기서 성립은 별표 3개. 확정은 별표 2개. 소멸 사유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소멸 사유를 물어보는 문제는. 그럼 요즘 문제 특징은 뭐냐? 과거에 안 나왔던 게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특징입니다, 요즘은.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공부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 그 얘기죠. 저는 요거를 물어볼 때 여러분한테 요거 강조하고 있죠? 납세의 성립 시기는 당의 세목에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당의 세목에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성격. 확정은 당의 세목에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러분? 부가징수. 요걸 저는 꼭 좀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 나와 있는 판단 기준이 이거다, 그 얘기입니다. 판단 기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격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 행위세. 행위세 대표가 뭐죠, 여러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납세가 성립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를 뭐 할 때? 등기, 등록하는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슨 시점, 여러분? 다. 행위 시점. 그러니까 무조건 다 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양이 많아지는 거고. 행위 시점. 두 번째 뭐죠, 여러분? 보유세죠. 보유세는 대표적으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눠지죠. 자, 보유세는 무조건 언제다, 여러분? 과세 기준일이죠. 과세 기준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기간세죠. 기간세가 바로 뭐죠, 여러분? 소득세죠. 소득세는 언제죠, 여러분? 과세 기간이 뭐 할 때? 끝나는 때죠. 자,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 기본. 아니야, 책이 있어. 뭘 자꾸들 적어. 그리고 필수 핵심 정리, 제 카페에 있는 필수 핵심이 이거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됐죠. 지금 양도소득세까지 다 올라가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여러분 아마 양도소득세 4페이지 정도만 프린트하면은 양도소득세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할 내용을 정말 중요한 엑기스 뽑아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국세, 지방세 나갈 때 그거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4페이지 한 번쯤 봐두시면 계속 메모리 유지가 되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필수 핵심 정리사항 좀 뽑으셔갖고 4페이지로 압축 요약 정리했으니까. 근데 그게 다냐? 아니야. 최저 필수사항입니다. 최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시간 날 때 좀 민계공 공부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뭐 담배를 하나 피거나 이렇게 자담하실 때 그때 한번 쓱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죠.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책을 한번 잠깐 보죠. 책 30쪽. 자, 양가에 보면 소득세. 소득세만 보면 된다 그랬죠? 법인세, 부가치세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법인세, 부가치세 시험 범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밑줄 쳐져 있나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죠. 이게 원칙이죠. 다만 동그라미 1, 2, 3, 4 묶여 있죠? 이거는 뭐다, 여러분? 예외. 예외. 이때 2번에서 밑줄 예정 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밑줄 요거는 예외지만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안 나온 게 요 놈밖에 없어요. 지금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요것밖에 없어요. 지금 밑줄 쳐놨어요.
30조 동그라미 2번 예정 신고 납부는 양도세 밑줄 쳐주셨어요? 예, 얘는 언제다 여러분? 과세에 표현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예외서 출전에 얘기했다 그럼 얘밖에 없다고. 다른 거는 X 무시해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기타 있죠?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있죠? 상속이 계신데 증여는 증여에서 재산 취득할 때 이거는 시험범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체킹해야 될 게 3번이죠? 종합부동산세. 무슨 세죠? 보유세. 언제죠? 과세 기준이죠. 자, 동그라미 4번 인치세 체킹하시고요. 인지세. 밑줄 과세 문서를 뭐 할 때? 작성하는 때. 과세 문서 작성할 때. 자, 여러분 우리 실무와 관련된 게 바로 뭐랬죠? 과세 문서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그랬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바로 인지세 과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뭘 작성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쓰면 그 매매 계약서 뭐가 첨부가 돼야 돼? 인지가 첨부돼야 되죠.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부터죠. 전자납부합니다. 이제 붙이지 않고 전자납부하라. 그러나 주의할 사항이라면 뭐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는 과세 문서도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즉 재산권을 표창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표창하는 문서 이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과세 문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말하는 거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5번 농어촌 특별세 앞에다 적으셔야죠. 뭐 부가세죠. 자, 그래서 부가세는 항상 뭐와 운명을 같이 한다? 본세와 운명을 같이 한다. 본세. 부가세는 뭐? 본세. 그럼 여러분 본세가 뭐가 있는지 좀 아시면 좋을 텐데. 자, 본세, 농어촌 특별세의 본세로 부과될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였죠. 자, 그 다음에 가산세 외울 필요 없죠. 가산할 국세, 가산할 지방세 쫓아오면 되는 거죠. 수시부가 징수한 국세,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요거 쫓아오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방세 총론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정리합시다. 따로 안 하고 60조 보시기 바랍니다. 60조. 자, 60조.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으셔야죠. 취득세와 뭐 등록면허세, 무슨 세? 행위세. 그래서 어느 시점? 행위 시점. 그래서 취득하는 때, 등기 등록하는 때. 근데 61쪽 보시면은 등록면허세가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에 대한 등록면허세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이때 여러분 면에 대한 등록면허세 우리 시험범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X.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재산세 봅시다. 과세 기준이죠. 무슨 세니까? 보유세. 그래서 3번, 4번 묶으셔야죠. 이때 4번에서 지역 자원시설 중에서 기업 특정 부동산을 제외한 그 밑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읍 묶으시고요.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자원에 대한 거죠. 특정 자원. 그래서 X 절대 시험 안 나오죠. 그래서 지역 자원시설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 특정 부동산과 특정 자원. 그 자원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발전 용수부터 화력 발전까지 다 자원이죠. 요즘 상당히 자원 문제가 시끄럽죠.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죠. 지방교육세. 적으세요. 앞에다 뭐라고 적어 넣으셔야 돼요? 부가세죠. 부가세니까 뭐와 운명을 같이 한다? 본세. 밑줄 과세 표되는 세모. 그 과세 표되는 세모.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가? 본세. 그럼 본세 뭐가 있어요,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 지방소득세. 이게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용어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 과세 표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법인세 볼 필요 없다 그랬죠? 단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때. 자, 특별 징수는 항상 무슨 말과 똑같다 여러분?
원천 징수와 똑같다 그랬죠, 여러분? 지방세에서 특별 징수라는 걸 국세에서 뭐라 한다, 여러분? 원천 징수란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지방소득세 못 쫓아가면 돼, 여러분? 지방소득세 못 쫓아가면 돼. 소득세. 예. 그러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그러면 그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니까 그에 대응되는 특별 징수하는 뭐가 나오는가,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나온다, 그 얘기죠. 됐나요? 자, 7번 가산세. 가산할 지방세 쫓아가면 되죠? 수시부가 사유가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납세의 성립에 관련된 문제죠. 자, 이번에 확정 갑시다. 확정. 확정은 뭐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부가징수. 부가징수는 뭐예요, 여러분? 납세의 이행 방법이죠. 자,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뭐죠, 여러분? 신고납부죠. 둘째 뭐죠, 여러분? 보통징수죠. 보통징수는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 그런다 그랬죠. 그러면 지방세 세 번째가 바로 뭐죠, 여러분? 특별징수죠. 특별징수는 국세를 뭐라고 한다, 여러분? 원천징수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신고납부는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다, 여러분? 항상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뭐 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납세 의무 확정은 반드시 무슨 말을 해야 돼? 신고 납부일 때는 신고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죠, 여러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죠. 양도소득세도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죠. 그래서 결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확정되냐? 그러면 납세의무자가 뭐 할 때? 신고할 때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슨 방법이죠? 보통징수죠. 그러니까 보통징수는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 과세권자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는 결정. 종합부동산세도 뭐죠,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죠. 다만 얘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죠. 뭐가 가능하다? 종부세는 예외가 가능하다. 한 번에 보이려고 했더니 더 어려워요? 네. 재산세와 지역자원세는 무슨 세? 보통징수죠? 그러니까 누가 액션을 취한다? 과세권자가 뭐 할 때? 결정할 때죠. 종합부동산세 뭐랬어요,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죠? 역시 과세권자가 뭐 할 때죠? 결정이죠. 그러니까 확정은 반드시 무슨 말 나와야 돼요? 신고 또는 결정. 이 두 마디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출제는 요거 갖고 장난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런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뭐 해야 되는데?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어쩌라고? 과세관청이 뭐죠? 결정으로 가야 되죠. 이때 갈 때는 기니가 못 가. 못 끌고 가죠, 여러분? 가산세 끌고 가야 되죠. 가산세. 신고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자, 원천 징수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소득세죠. 우리 소득세 원천 징수하잖아. 이거 여러분 다 알잖아. 급여나 은행 이자 뭐 하면. 그러면 요걸 지방세로 하면 뭐라고 그러는 거고? 특별 징수. 뭘 특별 징수하죠? 소득세니까 지방소득세로 하면 되는 거죠. 아저씨가 급여 받아오면 해당 급여에 대한 뭐를 빼고 줘? 소득세 빼고 주잖아.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원천징수. 근데 그 빼는 금액에 소득세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빼? 지방소득세. 이놈의 몇 프로? 10%. 그래서 이걸 지방세는 뭐라고 표현한다?
특별징수를 한다. 그래서 국세의 원천징수를 지방세에 뭐라 한다? 특별징수. 그러니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지방세 뭐와 연결되는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와 연결돼야죠. 응? 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뭐와 연결된다? 얘는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지방세는 뭐라고 표현한다? 특별징수를 한다. 그 소득세가 있는 건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뭐 어려워. 자 여러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라고. 아니 요거 그래 이거 아이씨. 자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상도에서 뭐라 그래요? 내 알을 놔도. 국세에서 뭐라는 걸? 원천징수라는 걸. 지방세는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특별징수다. 그래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여러분 이거와 대응되는 게 뭐다? 특별징수는 뭐? 지방소득세. 연결만 시킬 수 있으면 된다고. 외우는 거 아니죠? 네, 이렇게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합시다. 61쪽 먼저 보죠. 지방세부터 먼저 보죠. 양가로 2번. 납세무 확정 있죠?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밑줄 뭐 취득세 등록에서는 언제 납세무가 확정되냐? 언제다? 납세무자 뭐 할 때 밑줄 신고하는 때.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무슨 말 나와야 돼? 신고가 키워드예요 여러분. 근데 1번과 2번 묶여야 되는 거죠? 1번과 2번을 묶어 놓으시고요. 1번을 원칙, 2번을 예외. 근데 그 취득세나 등록면에서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게 2번이야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에서 뭐 해야 되는데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때는 누가 결정하라? 과세권자가 결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방세니까 과세권자가 누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나온 거죠. 동그라미 3번.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보통징수세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밑줄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이때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밑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결정 동그라미 시뻘겋게. 웬만하면 다 표시되어 있을 텐데. 하여튼 여러분의 필기자세는 전국 수석감이야. 필기자세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밑줄.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얘는 밑줄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납세 의무가 뭐 할 때? 성립할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냅니다. 반드시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특별한 절차는 뭐를 말한다 여러분? 납세 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거기 특별한 절차 없이 됐죠? 그 특별한 절차는 뭐를 말한다? 납세 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이란 절차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자동으로 확정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국세로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로 오냐면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지방세, 국세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예, 31쪽이죠? 31쪽. 아, 이상하게 목이 땡기네. 자, 31쪽 오겠습니다. 납세무 확정. 국세는 해당 세법 절차에 따라서 그 세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확정. 31조.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밑줄. 소득세 밑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소득세만 보시면 돼요. 소득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뭐라고 됐어? 신고 동그라미. 그래서 1번과 2번 묶으셔야죠. 1번이 원칙, 2번이 예외. 1번과 2번은 묶으셔야 된다.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뭐다? 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는 1번이 원칙 뭐 한다? 납세무자 뭐 할 때? 신고할 때. 근데 2번 예외 그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정부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키워드는 이겁니다. 신고냐 결정이냐. 이게 키워드예요. 출전 이거 갖고 장난칩니다. 3번 1 및 2외의 국세. 이게 바로 정부 부가 과세 세목을 말하는 거죠. 정부 부가 세목. 그러면 이때는 정부가 뭐 할 때 여러분? 결정할 때. 자, 여러분 참고 적으세요. 참고 적으세요. 뭐 있죠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가 대표적인 겁니다. 다만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5번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동그라미 5번. 자, 동그라미 5번 하나 좀 만드시고요. 뭘 만드냐면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다 여러분? 정부 부가가세죠? 어? 그 정부 부가가세니까 누가? 정부가 뭐 할 때야? 결정하는 때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뭐 한다면? 신고 납부한다면, 선택한다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 가능하죠? 이때는 납세무자 뭐야? 신고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를 결정할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납세무자 선택하면 납세무자가 뭐 할 때? 신고할 때. 그러면 이때는 정부의 결정은 있었던 걸로 본다? 없었던 걸로 본다? 없었던 걸로 본다.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다. 요것 좀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십시오. 종합부동산세가 제일 중요하죠. 납세무 확정에서는. 국세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좀 체킹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중에서 밑줄, 인지세 밑줄. 인지세 밑줄. 그 다음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밑줄. 그리고 아까 우리 3번에 우리 지방세에서 뭐 했었죠, 여러분? 특별 징수는 지방소득세. 이 세 가지는 거기 나와 있죠? 밑줄. 납세무가 뭐하면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이시 없이 세액이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꼭 체킹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납세무가 성립할 때 여러분 정리해 두세요. 납세 의무가 뭐 할 때? 성립할 때 별도의 절차 이시 없이 별도의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거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거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국세에는 뭐가 있고 여러분? 인지세, 지방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리고 지방세 하나가 더 있죠. 원천 징수니까 뭐와 맞대응시키라고 저기 특별 징수. 소득세니까 뭐가 쫓아온다고? 지방소득세. 이 세 가지 꼭 체킹해 두시고요. 이 세 가지는 납세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별도의 절차 이시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특징 세 가지 체킹.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납세무의 성립과 확정을 웬만한 거 물어볼 거 다 물어봤어요 출제원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거 체킹하고 있는 거 나올 수 있는 거 답으로.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나온다면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세무 소멸로 갑시다. 아직까지 얘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소멸 사유 잠깐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시험에 나온다면 소멸 사유가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 사유. 언제 납세무가 없어지느냐? 그때는 납세 의무를 이행해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소멸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자, 납세 의무를 이행해서 소멸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납부나 뭐죠? 충당이죠. 찾으셨어요? 책에 있죠? 납부 충당. 근데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소멸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가의 취소.
또 뭐가 있죠? 국세 부가권에 대한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의 뭐 만료. 그 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뭐죠, 여러분? 완성. 체킹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소멸되는 경우입니다. 자, 일단 정리합시다. 만약에 시험에 다음 중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한테 답으로 요구하시는 대표적인 것이 첫째, 납세의무자의 사망. 사망했다 해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죠? 개인의 포괄승계는 언제 포괄승계가 일어나죠? 상속일 때 포괄승계되죠. 개인의 포괄승계 사유가 뭐예요, 여러분? 상속이죠. 포괄승계 민법에서 안 하셨나요? 했을 텐데 분명히. 반응 좀 보여주세요. 안 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제가 순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또 설명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법인일 때 포괄승계가 뭐죠? 법인일 때 포괄승계 사유는 뭐야? 합병. 그래서 포괄승계일 때 개인은 기본적인 거 뭐고? 상속. 법인일 때는 합병. 그러면 우리 사망하면 상속의 개시가 되고 상속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세금을 누가 떠안는가? 다 상속인이 떠안는 거죠. 상속인이. 뭐를 한도로 해서?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로 해서. 그래서 결론, 납세의무자의 사망은 소멸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체킹해 두시고요. 이게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아닌 겁니다.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요. 부가의 철회. 결선 처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한테 여기까지는 물어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걸 여러분은 모르니까. 세무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을 가지고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아닌 거 잡아내라 그러면 이거는 조금 오버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눈에 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물어보시는 게 결선 처분입니다. 이것도 싫다 그러면 부가의 철회입니다. 이 새끼 다 외우고 있네. 이씨. 차라리 이거 하자. 이씨. 그래요. 이게 더 나아요. 그래서 납부 충당. 충당은 여러분 납부한 건 낸 거야? 충당은 뭐예요, 여러분? 상계. 민법상 상계 보시면 돼요. 과세관청이 돌려줘야 돼. 환급해줘야 돼. 자, 내가 부가가치세 이번에는 매출세보다 매입세가 더 많아갖고 내가 재화 등을 매입하는 것에 낸 세금이 더 많아. 낸 부가가치세가. 낼 부가가치세보다 낸 부가가치세가 더 많다. 그러면 차익을 뭐합니까? 환급받습니다. 근데 환급받을 때는 과세관청이 여러분들 환급해줄 때 그냥 환급을 안 해주고요. 뒤져. 장부 뒤져. 그래서 얘한테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 얘 소득세 낼 게 있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퉁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사용해서. 뭔지 아시죠? 상계 처리한다. 이걸 뭐라 그래? 충당. 그래서 과세관청이 환급해줄 때 그냥 환급 안 해줍니다. 반드시 뒤집니다. 얘 받을 거 있어 없어? 자, 근데 부가 취소. 당초 부가할 때는 적법했는데 그 이후에 원인행위 무효나 취소로 인해서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걸 부가의 취소랍니다. 그 다음에 납세의무가 성립해서 과세관청이 부가세 확정시킬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부가권.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징수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가권은 과세관청이 부과하시는 권리는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존속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권리의 존속 기간을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척 기간 그러는 거죠. 권리의 존속 기간을 뭐라 한다고요, 여러분? 제척 기간. 근데 그런 징수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징수를 안 하더란 얘기야. 그럼 권리를 행사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소멸시효죠. 그래서 이러한 부가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그래서 이거는 역시 국세, 지방세 똑같습니다. 소멸 사유는. 자, 최근에 제척기간이 일부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제척기간은 권리 존속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부정한 행위로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 누락했다. 그러면 그때는 일반적으로 몇 년이냐? 몇 년? 10년.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것은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걸 말합니다. 즉 여러분 실무와 관련된 게 바로 이거죠.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무슨 계약서 썼다? 이중계약서. 알아두셔야 돼요. 뭘 썼다고요? 이중계약서 썼다. 그러면 이중계약서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누락했다. 그러면 이중계약서에서 양도세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몇 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시험에 나왔었던 거죠. 요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한 7년 전인가요? 그 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양도소득세 썼다. 취득세, 업계약서 썼다. 다운계약서 썼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몇 년간은? 10년. 이게 그대로 물어봅니다.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나온다. 요게 한 번 나왔어요, 시험에. 근데 제가 굳이 이거 지금 하는 이유는 단 국제거래일 때는 개정이 돼서 올해 몇 년? 15년으로 연장됐죠. 국제거래는. 요게 올해 개정사항이죠. 그래서 개정사항 때문에 한번 확인해 드린 겁니다. 자, 신고 자체를 안 했다. 양도소득세 신고 안 했다. 그럼 몇 년? 7년. 나머지 누락, 기타 몇 년? 5년. 그래서 5년이 기본입니다. 요때 요거는 지방세 동일. 그러나 요거는 틀립니다. 지방세 요거는. 지방세는 요게 5년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부정행위와 기타는 허위신고, 누락신고 이런 것은 다 몇 년? 10년, 5년. 요거는 똑같다고 지방세하고. 그런다 뭘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방세는 7년이 아니라 5년이다고.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취득세는 몇 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과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단 소득세를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소득세를 신고 안 하니까 모두 신고 안 하죠, 여러분? 그렇죠. 지방소득세도 신고 안 하죠. 그럼 이때 지방소득세 신고분, 무신고분은 얘만 7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몇 년인데 무신고는 5년. 그래서 지방세는 조금 복잡하죠. 지방세는 그냥 몇 년? 부정행위 몇 년? 국세, 지방세 없이 몇 년? 10년. 다만 나머지는 다 몇 년? 5년. 다만 국세를 뭐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몇 년? 7년. 지방세는 몇 년? 5년. 단 소득세를 신고 안 함으로 인해서 모두 안 했을 때는 지방소득세를 신고 안 했다. 그럼 요 놈은 얘랑 맞춰주기 위해서 몇 년이다? 7년. 그러니까 요게 아니면 다 몇 년에 지방세는 5년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나 몰라. 그럼 내버려둬.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예. 스키 다 줘놓고 이제 받지 말라고 하냐? 그래서 소멸시효 한 번은 정리합시다. 한 번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40조. 여기까지 하고 싶시다. 40조.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 있죠? 찾으셨나요? 예, 별표 하나 쳐져 있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잡자 그랬죠. 세 가지. 첫째, 여러분 요거 소멸은 너무 어려우면 내버려 두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야, 나 모르겠어 그러면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도 돼요. 이건 혹시 올해 예상을 해서 지금 잡은 거니까 안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제가 16개 100%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신 분은 이해가 되는 대로 정리하고 이해가 안 되면 굳이 뭐 억지로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40조. 요거 빨리 잡아.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 요거는 여러분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자, 부동산 활동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 세 가지. 취득, 보유, 처분.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게 뭐다 했어요,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 어떻게 외우고 있죠, 여러분? 농부. 농부. 동그라미 쳐. 농부. 근데 부가치는 시험 범위가 아니랬죠. 그러니까 뭐는 꼭 기억하라. 농특세는 기억하라. 농특세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취득할 때도 발생하고 보유할 때도 발생하고 처분할 때도 발생한다. 그거죠,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이 이겁니다. 농부는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왜? 농부니까 부지런하잖아. 해 떠서 해 질 때까지 계속 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저는 농부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격상. 더럽게 게을러갖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이게 중요하죠. 뭐죠, 여러분?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 지방교육세는 무슨 단계에서만 발생한다, 여러분?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발생하고 무슨 단계에서 발생 안 한다? 처분 단계에서 발생 안 하죠. 그럼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에서 왜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취득 단계 왜 발생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로 발생하죠. 자, 지방교육세가 보유 단계에서 왜 발생하죠? 재산세, 부가세로 발생하죠. 아니, 지방교육세가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왜 발생하냐고, 지방교육세가 취득 단계와. 취득 단계에서 뭐에 부가세다 보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가세다 보니까 지방교육세도 발생하는 거고, 보유 단계에서는 왜 발생한다고요? 네, 좀 박스표가 조금 이상하게 됐네. 이 편집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 편집하시는 분들이 아, 이게 좀 이렇게 기울어졌네 해갖고 그걸 또 반 가운데로 잘라버렸네.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참. 그래서 이 책을 쓰다 보면 편집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싸웁니다. 나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사람이 아니야.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박스가 이렇게 된 거 제가 얘기한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건데 박스를 그냥 가운데로 퉁 쳐버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어느 단계와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발생하는 거고, 어느 단계에서 발생 안 한다 여러분? 처분 단계에서 발생 안 한다. 거꾸로 뭐는 지방소득세는 무슨 단계에서는 발생 안 하지만 취득 단계에서는 발생 안 하지만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 발생한다. 이걸 표시한 건데 그림을. 예, 근데 이걸 그냥 가운데로 그냥 구분 보기 좋게 퉁 쳐놨네요. 우리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필수 핵심 정리 보시면 딱 구분돼 있어요. 제가 만든 거 보시면은.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어디까지 오고 보유, 지방교육세는 어디부터? 보유부터 처분 이렇게 구분한 거죠. 됐나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에서 왜 발생한다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나오는 거죠. 보유 단계에서 왜 나온다고요? 재산세, 부가세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무슨 단계에서는 발생 안 하고요? 취득 단계에서는 발생 안 하고요? 무슨 단계에서 발생한다? 보유와 처분 단계죠. 왜?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뭐예요, 여러분?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뭐랬어? 임대소득. 그럼 임대소득이니까 뭐가 쫓아? 소득세 쫓아오죠. 소득세 오니까 뭐 쫓아오는가? 지방소득세 쫓죠. 부동산을 뭐 하면? 양도하면 무슨 소득 발생하죠, 여러분? 양도소득이죠. 그러면 소득이니까 뭐 쫓아, 뭐가 부대죠? 소득세. 소득세 부과되니까 뭐 쫓아오죠? 지방소득세 오는 거죠. 그래서 왜 지방소득세가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별 세목으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밑줄. 당연히 이거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무슨 단계야? 취득 단계. 상속세, 증여세는 당연히 무상취득이죠. 다만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인지세 동그라미, 인지세 체킹합시다. 인지세는 언제만 발생한다? 취득과 처분 단계에서만 발생하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인지세 양쪽에 동그라미 치세요. 인지세는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고요?
취득활동. 그리고 어느 활동에도 발생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처분활동. 처분활동에도 인지세 있죠? 무슨 단계니까? 매매 단계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을 했죠? 그럼 매도자, 매수자가 다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수자는 취득 단계, 매도자는 양도 단계에서 인지세가 취득과 어디 나와 있어? 처분 단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인지세는 무슨 단계는 없어요, 여러분? 보유 단계는 없어요. 제가 그랬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는 과세 문서도 아니다? 아니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내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전자문서 때문에 그래. 전자문서 때문에. 그래서 전자문서까지 포함하면은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냐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출전이 시비거리가 되는 건 가능하면 안 냅니다. 시비거리가 되는 거는. 자꾸 이의제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인지세는 조금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출전더라도 저는 인지세는 안 물어봅니다. 왜? 뭐 할 수 있으니까? 이의제기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끌고 와서 전자문서 갖고 끌고 와서 야씨 보유 단계에서도 발생하는 걸로 그래서 막 뭐라 그러면 이제 귀찮아지니까 아마 안 낼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인지세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합시다. 매매 계약서 과세 대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는 단계에서 발생한다? 취득과 처분 단계. 그러나 보유는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이 바로 41쪽부터 여러분이 43쪽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지방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